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학회에 좋은 이제 이렇게 엑스비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왔으니까 조금 이제 좀 프랙티컬한 것보다는 좀 이제 약간 아카데믹한 내용을 좀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Non-conventional composites from discontinuous fiber composites to origami shaped composites. 그래서 내용 자체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짧게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chopped fiber composit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리가미 이제 종이접기 형상에 바탕한 그 복합 재료 제작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mechanics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카데믹한 그런 거를 좀 가미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discontinuous fiber composite 그러면 이제 expired 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기가 지난 그런 롤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잘라서 쓴다든지 아니면 리사이클 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파이버 자체가 이제 긴 게 아니고 짧은 그런 이제 이렇게 그 칩 형태로 해가지고 복합 재료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면 형상 자체를 저희가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니팩처링 또한 어떻게 보면 용이해져 가지고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리스트업을 해보면 좀 더 복잡한 형상도 만들 수 있고 그 머티리얼 웨이스트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피스를 만드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션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장점은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마 첫날에 그 헥셀에서 이제 또 한 분 오셔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헥셀에서 만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보잉 787 윈도우 프레임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저희가 쓰이는 그런 그 DFC 컴포넌트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DFC 같은 게 이제 많이들 저희가 쓰는 거를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이런 DFC를 쓰게 되면 제가 애니메이션 저희가 보면 실제로 그 어떻게 얘가 프랙처가 일어나고 페일리어가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나 두 번째 경우 같으면 저희가 나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디펙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플레이가 두 번째 동영상 플레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실제로 나치는 이제 저렇게 그 딱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에 있는데 프랙처 자체는 너치와 상관없이 엉뚱한 데 생기기도 한 그런 부분 약간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DFC가 참 좋긴 한데 이게 predict, mechanical behavior를 predict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용과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용이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DFC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인하우스에서 그 DFC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컨티뉴어스한 롤을 가져다가 저희가 이제 패브릭 커터로 피스로 자른 다음에 근데 이제 약간 좀 서로 달라붙는 그런 이제 좀 그 핸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저희가 파치먼트 페이퍼라고 이제 여러분 뭐 쿠킹 같은 거 할 때 쿠키 같은 거 구울 때 이제 오븐에 넣는 그런 페이퍼인데 그런 페이퍼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패브릭 커터를 써서 이렇게 좀 잘게 피스를 나눈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좀 사이즈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실험 방법을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한 퀘스천 중에 하나가 DFC를 만들 때 칩 사이즈가 과연 중요한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칩 사이즈를 써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칩 사이즈를 저희가 패브리케이션에 이용했는데 작은 칩 사이즈부터 큰 칩 사이즈까지. 그래서 작은 거는 뭐 한 1인치 정도고 큰 거는 한 3인치 정도 제법 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복합 재료의 거동이 어떻게 다를 것이냐 이런 걸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쿠폰을 만들고 그 싱글 엣지 나치 텐션이라고 이제 나치를 만든 다음에 그 디펙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인장 실험을 했는데요. 저희가 쿠폰 자체는 제가 5개를 준비했습니다. 칩 사이즈는 3개고 쿠폰은 5개.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제법 사이즈가 크죠, 그렇죠? 폭이 이제 120mm니까 12cm 정도 되는 것부터 가장 작은 거는 6.3mm 정도 되는 것까지. 그래서 3개의 칩 사이즈로 5개의 어떻게 보면 쿠폰 사이즈니까 15종류의 저희가 이제 실험 그 쿠폰이 다른 종류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칩 사이즈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 인장 실험을 해봤을 때 X축은 디스플레이스먼트, Y축은 이제 로딩인데 물론 가장 작은 쿠폰이 가장 빨리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일리어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칩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로드가 더 커지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작은 사이즈의 칩을 좀 저희가 이제 force displacement curve를 이제 줌업 해봤을 때 제법 커브가 좀 non-linear하죠, 그렇죠? 반면에 가장 큰 칩은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이즈 쿠폰은 좀 더 리니어하고 그래서 약간 거동이 좀 차이가 있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자체도 저희가 해보면 이게 플레이가 되나요? 죄송한데 클릭해 주시면 플레이 되거든요. 그래서 클릭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좌측이 동영상이거든요. 예,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장 저희가 쿠폰 사이즈 큰 거를 봤을 때는 인장 실험을 했더니만 항상 보면 나치가 있는 위치에 저희가 디펙트를 준 위치에서 항상 쿠폰이 부서지는데 반면에 저희가 가장 작은 쿠폰은 아니고 두 번째로 작은 쿠폰에서 저희가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얘는 보면 인장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디펙트가 어떻게 보면 엉뚱한 데 생겨가지고 프랙처도 다른 데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디지털 이미지 코릴레이션이라고 저희가 뭐 시편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막 스프레이로 좀 랜덤한 패턴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서 각각 포인트에서 저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측정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스트레인을 측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비주얼라이즈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니까 너치는 저기 있는데 실제로 페일리어는 약간 좀 랜덤하게 생기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 해드리면 가장 큰 쿠폰은 나치에서 주로 생기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쿠폰으로 갈수록 너치에 인센시티브하게 나치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구조 내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이제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면 이제 사이즈 디펜던트한 비헤비어죠, 그렇죠?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거동이 바뀌고 칩 사이즈에 따라서도 바뀌고 쿠폰 사이즈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이게 스트렝스 좌측 이제 Y축은 보면 스트레스죠. 언제 얘가 페일리어가 일어나나 그거를 저희가 이제 플롯하고 X축은 쿠폰 사이즈 그랬더니 봤더니만 쿠폰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보면 쿠폰이 크면 클수록 스트렝스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쿠폰이 작은 녀석들은 어떻게 보면 스트렝스가 어떻게 보면 거의 컨스턴트하고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 보면 작은 쿠폰들은 보면 덕타일한 비헤비어를 보는 거예요. 덕타일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뭐 스트렝스 크라이테리아, 포미시스 크라이테리아든지 그런 스트렝스 크라이테리아 보면 우리 사이즈 같은 거 고려하지 않죠. 그냥 기본 머티리얼은 기본 스트렝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폰이 보면 이렇게 작은 쿠폰들은 스트렝스 크라이테리아를 따라 가지고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force displacement 커브가 약간 non-linear하게 어떻게 보면 덕타일한 비헤비어를 보이고 반면에 쿠폰 사이즈가 크면 브리틀하게 되는 거예요. 브리틀한 쿠폰은 LEFM 이제 fracture mechanics를 따른 거예요.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 따라 가지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취약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의 어떤 failure criteria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 트렌드를 보이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사이즈 이펙트라는 그러는데 매스매티컬하게 보면 요 수식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이즈가 작을 때는 에심토틱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horizontal 라인이 있고 사이즈가 크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커브를 저희가 수식적으로 저희가 찾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사이즈 디펜던트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하나의 칩 사이즈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칩 사이즈를 저희가 3개를 이제 실험을 했죠. 칩 사이즈는 3개, 쿠폰 사이즈는 5개니까 15개의 디퍼런 어떻게 보면 쿠폰에 대해 가지고 결과치를 다 이제 넣으니까 이렇게 사이즈 이펙트 커브에 잘 매칭이 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DFC, Discontinuous Fiber Composite은 경우에 따라서는 브리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덕타일할 수도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그런 복합적 재질인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브리틀한 머티리얼은 보면 이제 fracture process zone이라고 되게 작게 형성되고 일반적으로 덕타일한 머티리얼은 보면
프랙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로세싱 존이 어떻게 보면 좀 크게 형성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실험에서 봤을 때 쿠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크든지 아니면 칩 사이즈가 작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간 discontinuous fiber composite의 효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약간 상대적으로 감소된달까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브리틀하게 비헤비어를 하는 건데 칩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얘들이 어떻게 보면 덕타일해져 가지고 프랙처 미케닉스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존이 커지고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칩과 쿠폰의 상대적인 차이에 따라 가지고 프랙처 프로세스 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는 브리틀 하나는 덕타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튼 이제 저희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칩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fracture toughness가 보면 이제 점점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칩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저 상단 우측 상단에 있는 커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좌측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덕타일해지고 좀 더 어떻게 보면 머티리얼이 어떻게 보면 구조의 fracture 측면, fracture toughness 측면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단점이 있죠, 그렇죠? 칩이 크면 클수록 성능에서는 어떻게 보면 힘들겠죠. 성능을 하기가. 작은 칩을 쓰면 복잡한 형상도 저희가 잘 만들 수 있겠지만 큰 칩을 쓰면 어떻게 보면 복잡한 형상을 만들기에는 DFC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합한 칩 사이즈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요구가 되고 그래서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결론을 드리면 DFC는 Continuous Fiber Composite과는 다르게 사이즈 이펙트라는 게 존재하고 요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프랙처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터프니스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스트럭처럴 터프니스 관점에서만 본다면 칩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원하시면 그 페이퍼를 이제 두 개는 퍼블리시 됐고 하나는 언더 리뷰인데 제가 그 요청 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아카데미한 내용인데 이건 좀 빨리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뭐 그 랜딩 스페이스 구조물이나 그럴 때 보면 이제 랜딩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랜딩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캐타스트로픽한 페일리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반적인 랜딩 구조는 보면 구조가 바닥에 닿았을 때 임팩이 일어나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메탈릭 폼 같은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임팩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 말이 인즉 어떻게 보면 이제 주어진 임팩에 대해 가지고 임팩의 사이즈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안점이었는데 저희는 약간 좀 컨셉을 바꿔가지고 임팩이 들어오는데 이 임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컴프레션이죠, 그렇죠? 뭔가 미는 거죠. 미는 거를 컴프레션 텐션으로 바꿔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 물질이라고 약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통상적인 물리적인 현상과 다른 거를 이제 구현하는 걸 메타 물질이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연구인데 그래서 메타 물질을 이용해서 이런 걸 해보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시작한 모티베이션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리가미 형상을 저희가 썼는데 이거는 보면 오리가미가 컴프레션 되면서 로테이션 되는 그런 이제 재밌는 형상인데 이 자체는 보면 뭐 꼭 오리가미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thin wall structure 그런 데다가 버클링을 가하면 표면이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미니마이즈되는 형상으로 삼각형이 생기게 돼 있고 그래서 크레슬링이라는 패턴이 있는데 오리가미 패턴이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컴프레션을 하면서 토션까지 줘버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약간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옆으로 이제 향한 삼각형이 돼서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오리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일단은 이제 복합 재료를 만들기 전에 페이퍼로 일단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의 셀을 만들었고 셀을 저희가 이렇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셀을 쭉 이제 20개 정도 연결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랜딩 기어, 랜딩 스트럭처 비슷하게 한쪽 단에다가 강한 임팩을 준 거예요. 강한 임팩은 일렉트릭 쉐이커로 강한 임팩을 주고 웨이브가 어떻게 전파되느냐를 저희가 이제 그 카메라로 봤습니다. 고프로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마커는 고프로 카메라가 측정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커를 달아준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슬로우 비디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좌측 단에서 이제 임팩이 들어오고 웨이브가 이제 우측으로 전파가 되죠. 전파가 되는데 빨간색 화살표는 임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프레션이 들어오는 거고 파란색 화살표는 어떤 일라스틱한 어떻게 보면 물질이든 간에 한번 압축이 되면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역으로
바운스백 되는 게 있죠. 그 바운스백 되는 모션이 어떻게 보면 파란색입니다. 근데 이 구조물은 재밌는 게 빨간색은 빨리 없어지고 파란색은 안정적으로 계속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요거는 애니메이션은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이거는 실험을 다시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 건데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임팩이 가해졌을 때 처음에 셀들이 압축되니까 빨간색이죠, 그렇죠? 그런데 빨간색 후에는 어떻게 파란색이 어떻게 보면 뒤따라오는데 파란색이 웨이브 스피드가 더 빠르게 되는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가장 끝단에 도달하는 색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색이 먼저 도달하냐면 가장 끝단에 도달하는 거는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파란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앞에서 컴프레셔널 텐셔널로 바꾸는 구조물이라 했는데 이 구조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는 역할은 압축파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빨리 얘를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나 시간상에 어떻게 보면 공간과 시간상에 퍼지게 만들고 파란색의 웨이브는 안정적으로 전파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과 공간상에 저희가 이제 실험 결과를 그려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셀에서 스트레인 어떻게 보면 유닛 셀 1번 셀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빨간색 피크가 컴프레션에 들어온 거고 압축된 게 다시 바운스백 되면서 파란색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딥이 생기고 근데 빨간색은 시간과 공간상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없어지고 파란색은 남아가지고 결국 가장 끝단에 저희가 이제 도달하는 팔을 봤을 때는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랜딩 스트럭처가 강하게 어떻게 보면 그 임펄스를 받더라도 결국은 그 구조물을 따라 가지고 웨이브가 전파되면서 컴프레션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텐션만 남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압축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를 그 rarefaction solitary wave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solitary wave나 이런 비선형 파동은 유체에서는 관찰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유체 자체는 저희가 압축이 잘 되죠, 그렇죠? 압축이 잘 되는데 보통 고체에서는 압축이 잘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오리가미를 형태를 이용하면 압축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선형 파동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복합 재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복합 재료를 여러분 이제 그 보통 특히 자동차 같은 응용에 쓰게 되면 단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너무 불틀하죠, 그렇죠? 얘가 잘 깨지고 또한 비용 또한 어떻게 보면 적지 않게 드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이렇게 임팩트 안에다가 이런 오리가미를 쓰게 된다면 첫 번째 단점인 실제로 얘가 브리틀한 거를 재료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펙티브하게는 덕타일한 비헤이비어 어떻게 보면 좀 더 에너지 업저션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복합재료로 보통 성형하기 쉽지 않지만 필라멘트 와인딩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cost effective한데 이렇게 이제 그 카이럴리티를 가지고 이제 트위스트나 오리가미는 그냥 필라멘트 와인딩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개의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것도 플레이가 그래서 일단은 그 내부에 있는 그 만드레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그 PET로 일단 저희가 오리가미를 만들고 그리고 사실 그 오토매틱한 필라멘트 와인딩을 쓰면 좋지만 아니면 뭐 이게 그 좀 더 뭐 필라멘트 와인딩을 무분 어떻게 보면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일단 대학원생이 그냥 손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두 개의 레이업을 저희가 일단 표면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웻 레이업을 한 다음에 이거 이제 오븐 큐어를 해가지고 복합재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커팅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편을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오리가미 복합재료도 만들고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실린드리컬 쉐입이나 아니면 뭐 이제 렉탱귤러 쉐입으로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실험한 뭐 요거는 좀 제가 생략을 하고 일단 요거도 이제 보시면 일반적인 이제 그런 실린드리컬 쉐입이나 아니면 렉탱귤러 쉐입은 제법 잘 버티다가 한번 얘가 어떻게 보면 버클링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얘가 그 잘 버티지 못하는 그런 형상이고 그 실험 FMS 끝 부분에 이제 다시 포스가 올라가는 건 이제 덴시피케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 복합 재료로 오리가미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저희가 보니까 컬랩싱 되는 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 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험 결과를 봤더니만 저희가 이제 원하는 바대로 어떻게 보면 콜랩스 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보면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에너지를 흡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다르죠. 좌측은 스퀘어나 이제 서큘러한 실린더고 우측은 그 오리가미 형상 바탕인 건데 얘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오토모티브한 애플리케이션 쓰게 된다면 장점이 무슨 물체가 부딪혔을 때 저희가 픽 포스가 처음에 너무 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저희가 오리가미를 씀으로써 처음에 이니셜 픽 포스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이 에너지 업소션 포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브의 밑에 에리아를 저희가 계속 어때 보면 이제 리트리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프랙처 터프니스도 저희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좀 프리리미너리한 결과에서 실제로 그 다이나믹 테스트는 저희가 진행 중인데 플레이가 되는데 얘도 보면 이제 속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인데 이게 아마 수 미터 per 세컨드 정도 이제 임팩인데 약간 처음에는 이제 그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되다가 마지막에는 좀 약간 브리틀하게 깨지는 현상이 되는데 아무튼 약간 좀 feasibility 가능성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해진 시간에 국영원 발표 잘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DFC에서 그 사이즈 이펙트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편을 두 개 만드셨을 때 그때 파이버 볼륨 프랙션이라든지 웨이트 프랙션이 동일했는지 그래서 그런 그 볼륨 프랙션 그러니까 밀도 차이 같은 건 혹시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오리가미에서 서머 플라스틱으로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유리섬유로 해가지고 코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을 좀 찾아보면은 또 좋을 것 같은데 그쪽은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볼륨 프랙션 같은 거는 저희가 그 한번 측정은 해본 거로 기억하는데 해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요. 저희가 그 실제 DFC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핫프레스로 어떻게 보면 그 베큐um 베깅 한 다음에 이제 하는 프로세스에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볼륨 프랙션이 나왔던 걸로 기억나고 그게 thicknes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칩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그 볼륨 프랙션 차이가 큰가 그거는 저희가 엑스레이 CT 스캐너로도 한번 저희가 측정을 해보고 했는데 아주 유효한 그런 큰 차이점은 저희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어떻게 보면 continuous fiber로 만든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떻게 보면 그 볼륨 프랙션 얻었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하고 두 번째 말씀해주신 어떻게 보면 오리가미를 뭐 글래스 파이버로 해보는 거는 저희가 아직 시도는 못 해봤는데 아마 그런 덕틸리티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 전에 동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조금 이제 랩에서 대학원생들이 그냥 손으로 하는 그런 수준의 이제 패브리케이션을 저희가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좀 더 그 높은 수준의 쿠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브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필라멘트 와인딩도 좀 더 기계를 이용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은 드는데 아직 제대로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까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원래 이제 작년에 한국 왔는데 한국에 되게 좋은 업체들도 많고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한국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혹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발표를 전 재밌게 들었는데 아까 첫 번째 그 쿠폰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칩 사이즈에 따라서 실험한 거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예를 들면 칩 사이즈일 때 그러니까 쿠폰 사이즈가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혹시 그 다른 어떤 그런 그러니까 큰 거는 크랙 부분에서 이제 이니시에이션이 되고 작은 거 같은 경우 이제 뭐 랜덤한 부분에서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게 혹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플레인 스트레스나 플레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플레인 스트레인 영역이 커지는데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플레인 스트레인 영역이 정말 작아져가지고 혹시 그런
모드가 생기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이제 시도는 못 해봤는데 네. 되게 좋은 코멘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저희 협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드리면서 두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